안녕하세요. 울프더 카보의 카보맨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울프독을 포함해서 대형견을 키우는 견주들의 말 못할 속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이제 공간적인 문제죠. 자견 때는 실내에서 어떻게 아웅다웅 이제 지낸다고 하더라도 이게 보통 6개월만 넘어가면은 체구가 이제 성견 정도로 이제 크기 때문에, 그리고 에너지가 이제 한참 이제 뿜어 나올 때죠. 사이즈가 커지고 에너지가 크다 보니까 집기류라든지 실내에서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파손이 되죠. 여차저차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이제 참는다고 해도 아무래도 이제 소변 대변 강아지의 이런 것들이 소형견하고는 비교 못할 정도로 이제 양이 많고, 심지어 사람보다 많죠. 냄새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이제 실내를 떠나서 실외에서 이제 키우기 시작하신 분들이 대다수죠. 물론 이제 끝까지 실내에서 키우신 분도 있습니다. 훈련을 잘 시켜서. 그런데 일단 공간이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사람 이름 모르는 거니까 어느 순간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사를 간다든지 이럴 경우에 강아지를 이제 잠시 맡기거나 어떤 특정 기간 동안 맡겨야 되는데 그 비용이 엄청 비쌉니다. 전 영상에서도 제가 이제 올렸는데 경기도권 기준으로 훈련소비가 보통 40만 원에서 50만 원 합니다. 예, 그 정도 이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있는 것 자체가 돈이죠. 공간적인 부분이 결국은 돈으로 지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물론 이제 강아지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대형견이 전반적으로 생명이 좀 짧아요. 상대적으로 소형견보다. 소형견들 보면은 요즘은 한 15년 이상 이렇게 잘 살기도 하는데, 대형견은 제가 봤을 때 그보다 5년 정도 좀 일찍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몸집이 커서 그런 부분도 있고, 여타 제가 모르는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작은 아이들보다 생명이 짧습니다. 한 10년에서 12년 이 정도 평균적으로 이제 수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제가 또 생각해 보면 보통 대형견들이 이제 외부에서 이제 키우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생기는 여러 어떤 케어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실내견보다 좀 덜 하기 때문에 좀 일찍 죽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생명이 작은 아이들보다 좀 짧다는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역시나 이제 돈 문제인데, 조금 아프기라도 해서 병원을 가게 되면 제 예를 들어볼게요. 제 보더콜리가 작년 6월에 무지개 다리를 건넜는데 갑작스럽게 병명은 용혈성 빈혈. 그러니까 원인은 알 수가 없대요. 원인은 너무나 많대요.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추측을 이렇게 딱 100% 이것이다 라고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구충 검사라든지 이런 거 다 했지만 이제 멀쩡했고, 그러면 유전적이냐, 스트레스냐,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독성 물질을 먹었느냐. 근데 그거는 이제 알 수가 없으니까, 용혈성 빈혈이라는 병에 걸려서 병이 뭐냐면, 몸에 적혈구끼리 이제 막 싸우고, 피가 생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피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피가 계속 모자라서 수혈을 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일주일 정도 그렇게 그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그 케어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비용이 1,000만 원 나왔어요. 1,000만 원. 결국은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넜죠. 그 수혈이 보통 뭐 작은 애들이 한 30만 원 정도, 4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면 이 대형견은 2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80만 원에서 90만 원. 그래서 그거를 뭐 하루에 2번씩 막 수혈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뭐 조금이라도 아프면 이제 비용이 이제 엄청나게 들어가고 또 뭐 입원이라도 하게 된다고 하면 그 입원비도 굉장히 비쌉니다. 예. 그리고 그 아까도 뭐 얘기를 했듯이 훈련소를 맡기거나 뭐 호텔링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서울권에 호텔링이 있긴 해요. 근데 장기적으로 호텔링을 서울권에서 한다? 그럼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게 뭐 하루에 뭐 제가 알기로 몇만 원인데 하루에 그게 뭐 한 달이 되면은 수백만 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장기 이제 호텔링을 했을 경우 그런 부분이 이제 좀 힘든 부분이고 그리고 그 서울 특히 서울에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대형견을 키우게 되면 이게 참 힘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동네마다 좀 다른 부분도 있지만 이제 평균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강아지가 다 이제 대부분 이제 소형견을 키우시고 이제 대형견 키우시는 분들이 이제 많지 않잖아요, 서울에.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눈치 아닌 눈치 그리고 또 그 대형견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키워보지 않으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아니 반대로 대형견을 잘 그러니까 키워보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안 키워본 분들은 사실 좀 이렇게 굉장히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그 위압감이 있어요. 그 강아지가 사이즈도 큰데 그 우리 입장에서는 얘가 이제 공격성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좋아서 이렇게 하는 행동이 그 큰 강아지를 이제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되게 위협적으로 느끼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그 서울에서 이렇게 뭐 산책시키거나 이런 것이 사실 시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마음 편히 그렇게 시킬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일단 뭐 아까 계속 연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에너지를 풀어줘야 돼요. 굉장히. 그래서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작은 강아지 같은 경우는 뭐 집 안에서 좀 뛰어놀고 밖에 산책도 시키고 근데 집 공간 자체가 워낙 대부분 이제 사람이 사는 공간이 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나름대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제 그 집 안에서 자기 행동 반경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지만 그 큰 강아지들은 실내에서 뭐 키우는 경우도 이제 사실 강아지 입장에서는 큰 강아지 입장에서는 그게 넓은 공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외에서 키운다고 하더라도 뭐 서울에 뭐 마당이 막 수백 평 있지 않은 한 그리고 완전히 풀어놓지 않은 한 그게 참 이제 힘들죠. 그래서 이제 산책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 그만큼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첫 번째 돈이 많이 들어가고 두 번째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자 견주의 입장에서 시간은 뭐죠? 곧 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형견 키우시는 분들이 이제 키우다 보면은 모든 그 견주의 어떤 라이프가 대형견 입장으로 관점으로 다 바뀌어요. 뭐 이사도 이를테면은 아파트 이사는 이제 생각을 안 하고 주택으로만 간다든지 막 그러다가 막 서울 주택은 또 값이 비싸기 때문에 또 이제 경기도권으로 빠진다든지 지방권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되면서 라이프 자체가 바뀝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 라이프를 바꾸면서 끝까지 자기 대형견, 자기 자식과 같은 대형견을 책임지고 이렇게 키우는 사람도 많지만 자기 라이프를 바꿔가면서까지 자기가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면서까지 자기 입장에서. 근데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노력을 했겠죠. 자기가 할 만큼은 했지만 결국은 포기하거나 뭐 이렇게 유기한다든지 아니면은 호텔에 맡겨놓고 아예 그냥 연락을 두절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요. 자, 그런 부분 때문에 이를테면은 제가 큰 강아지들을 6마리 정도 이제 서울에서 키웠는데 이를테면 그 강아지 때문에 뭐 주택으로 이사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된 상황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상황이 여의치 않고 민원이 들어오고 뭐 이런 경우 때문에 뭐 또 훈련소에 맡기게 되고. 자, 그런 걸 본 주변인들이 과연 뭐라고 할까요? 그래, 잘하고 있어. 역시 너는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넌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주위에서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10%도 안 됩니다. 그냥 미쳤다고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거는,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저를 위해서 말을 한다고 하지만 그 개부터 정리해라. 뭐 이런 말을 이제 하는데, 야, 걔가 먼저지, 아니, 걔가 먼저냐? 네가 먼저지. 뭐 이런 얘기들. 어쨌든 제일 많이 들었던 건 걔부터 정리해라. 이제 이런 소리인데, 그 소리를 들었었을 때 그 어떤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 참 스트레스거든요. 그게 계속 그 얘기를 들으면 이게 나중에는 이제 분노가 쌓이더라고. 뭐 이를테면 그러면 네 자식도 정리해보지 그럴래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또 이렇게 어떻게 사람이랑 걔랑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냐, 이렇게 하면 끝도 없어요. 관점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주변의 시선, 그러니까 뭐 나는 시선을 신경을 쓰진 않지만 공유하는, 이제 공존하는 그런 사회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가장 사실은 이제 스트레스 받죠. 야, 너는 정말 끝까지 그렇게 강아지를 책임지고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이 뭐 정말 이해를 하는 사람은 뭐 한두 명도 안 돼요. 나머지는 참 독특하다. 어떻게 걔한테 그렇게 쓸 수 있지? 뭐 이런 여타. 뭐 나를 걱정해주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결국 이제 어떤 내 스스로가 갖고 있는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가치 그리고 관점,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우리 반려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강아지들이 뭐 말 그대로 자식이잖아요. 그 약간 걔부터 정리해라, 이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 야, 네 자식부터 정리해라, 네가 살려면, 뭐 이를테면 이렇게 들리는 거죠.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 뭐 언젠가는 이제 뭐 그래도 이해를 합니다. 왜냐면은 충분히 그 사람의 관점에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뭐 아기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죠. 다만 이제 상대방의 관점을 좀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갖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 이제 뭐 제가 이제 이제 뭐 민원이 들어오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그 훈련소에 거의 2년간 뭐 맡겼는데, 뭐 한 달에 그것도 이제 뭐 한 번에 다 이제 맡기니까 가격을 좀 싸게 해서 한 200만 원 정도를 2년 이상을 냈죠. 그러면 한 5천만 원 정도를 쓴 거예요. 거기다가 강아지 뭐 병원비, 뭐
그리고 뭐 저기 이렇게 무지개 다리 건너면 장례비 이렇게 되면 뭐 진짜 뭐 7천만 원, 8천만 원 그 이상 그것도 한 2년 정도 그 정도 사이에 그렇게 돈이 나가게 된 거죠. 그런 부분. 예. 그래서 근데 그러면은 그 7, 8천만 원 뭐 이를테면은 이게 매달 사료를 먹이고 이 아이들을 키운 것까지 하면은 뭐 1억이 넘겠죠. 그러면은 그 1억이라는 돈을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없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이제 걱정을 하죠. 주변에서. 야, 돈이 아직 지금도 이제 훈련소에 아직 있기 때문에 매달 이제 뭐 정말 직장인 급여만큼 나간다는 거죠. 그냥 그 공간에 그 맡기는 것만으로도. 근데 그게 전혀 이제 저는 아깝지가 않죠. 이를테면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그 보더콜리가 그 병에 걸려서 막 그렇게 됐을 때 진짜 1%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했어요. 뭐 심지어 뭐 그 혈액 투석이라고 해야 되나? 그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한 번 돌리는데 2천만 원이거든요. 그 나중에 신장이 안 좋아져가지고 그 뭐 고치고 그러니까 뭐가 나빠지고 간이 나빠지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그렇게 됐는데 마지막에는 결국 그 신장 문제가 생겨서 그거를 뭐 혈액 투석하는데 2천만 원 정도 대형견은. 근데 저는 무조건 하겠다. 1%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자, 이 얘기를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근데 이제 99%는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2천만 원이 1%를 하기 위해서 2천만 원의 병원비를 쓰는 거잖아, 강아지한테.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까지는 좀 심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도 했죠. 내가 만약에 지금 이 2천만 원이라는 것을 아껴서 1%의 기회를 못 살리고 내 자식과 같은 이제 반려동물을 분했다. 99%는 죽을 수 있어요. 2천만 원을 비용을 지불하고 혈액 투석을 했는데 죽었어. 99%는 이제 죽어. 근데 그 1%의 기회마저 내가 갖지 못하고 분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내가 나중에 2천억을 번다고 해도 그 죄책감과 그 아쉬움이 2천억을 내가 그 받는다고 해도 풀리지 않는 아쉬움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2천만 원이든 뭐 몇천만 원이든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이제 선택을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결론은 그 특히 이제 대형견을 키우는 분들이 이제 많아져요. 왜 그러냐면은 그 많이들 이제 키우기 시작하니까 그것을 이제 옆에서 보고 뭐 SNS를 이제 통해서 보고 하면서 나도 저렇게 키우면 되게 멋지고 되게 이렇게 좀 아이들하고 잘 놀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좀 좋은 면모만 이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런 그 실질적인 그 현실이 굉장히 큽니다. 마냥 좋을 수만은 없어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생겼었을 때 내가 자신이 없어. 그러면 키우면 안 됩니다. 이를테면은 만약에 이 강아지가 갑자기 아파요. 한 8살, 9살 내가 이 친구랑 굉장히 가족처럼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8살에 뭐 암 같은 게 발견됐어. 근데 내가 지금 뭐 월급 한 200만 원 받고 뭐 모은 돈도 없어. 모은 돈이 있을지라도 내가 뭐 10년간 모아가지고 지금 뭐 결혼 자금을 써야 되고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 돈이 너무 아깝고 내가 선택 못 할 것 같아. 그러면 키우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내가 내 꿈이 있어. 그래서 이 강아지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해. 그런 상황이 발생해. 내가 이사를 가야 돼. 지방으로. 강아지를 키우기 위해서. 그러지 않으면 이 강아지를 어쩔 수 없이 뭐 이제 포기를 해야 돼. 그런 상황이 만약에 발생을 했어. 그러면 고민을 한다. 내가 지방으로 가야 되는 게 맞나? 이 대형견 얘를 데리고 얘를 위해서 지방으로 가는 게 맞나? 내 꿈을 포기하고 내 여기 직장을 포기하고 지방으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러면 대형견 키우면 안 됩니다. 무조건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